보셨겠지만 제목을 엣지 있는 나의 스타일로, 그래서 우선은 그 존재감에 대한 사례와 스타일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이 스타일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알려드려서 한 2시간 동안 작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재미있게 마무리를 해야 돼서 만드신 옷을 착용하시고 저희가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워킹 쇼를 한번 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존재감이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그 아까 저기 이미동 선생님도 책을 많이 읽는 거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앤드류 리가 쓴 기막힌 존재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뒷부분에 또 내가 정말 얼마나 존재감을 나타내는 사람인가를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문항도 있고 해서 그걸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보통 리더십을 얘기할 때 그동안에는 카리스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왔죠. 근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권위적인 그런 카리스마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보다는 요새는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많이 진출하면서 카리스마도 우리가 부드러운 카리스마다 이런 또 용어도 쓰기도 하는 것처럼 스스로의 존재감을 그냥 상대방이 내가 나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강하게 노력을 안 해도 나의 존재감을 느껴주면 자연히 나와 가까워지고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같이 동조하려는 그런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존재감에 대한 그런 그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건 그냥 재미있는 사례로요. 여러분 개콘 혹시 보시나요? 개콘을 만드는 PD 서수민 PD도 저희 여기 생활과학대학 의료환경학과 나온 제자입니다. 그래서 서수민 PD도 뭐 하여튼 이러한 여러 가지를 자식은 굉장히 존재감이 높아진 그런 PD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나오는 브라우니 뭐 살아있는 그런 동물도 아니고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지만 옆에서 브라우니의 존재감을 높여줘가지고 우리가 브라우니만 보면 아주 슬며시 미소 짓고 또 뭔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브라우니한테서 얻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번 이게 조선일보에 나온 자료인데요. 올해에 그 겨울에 나온 그 스타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저게 뭐 브라우니한테 아이디어를 얻어서 한 건 아니지만 이 모습을 보니까 우리는 브라우니하고 연결시켜서 아 이거는 브라우니 스타일이다. 요번 여름에는 브라우니처럼 입으면 사람들이 좋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존재감이 있는 그런 것들을 대할 때 여러 가지 느낄 수 있지만 그런 상상력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사례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카리스마보다는 이런 존재감이 이제는 리더들한테 중요한 요소이고 존재감을 높이면 자연히 리더십도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떻게 압도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티브 잡스도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다른 사람을 쫓아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처음에는 좀 바보같이 느껴지더라도 그런 대로 자기의 존재감을 잘 살려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야 나중에 후회가 없고 자기 삶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잘 드러냈을 때 다른 사람과 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존재감을 사람들이 느낄 때 이 존재감에 대한 얘기를 이제 더 깊이 있게 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스타일 쪽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처음 봤을 때 첫눈에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을 갖게 되고 그것이 굉장히 오래 지속된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눈에 보이는 것들로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에 대한 인상을 결정을 하는데 캘리포니아 대학의 알버트 메라비안이라는 교수가 조사를 했더니 그 첫인상 결정하는 비언어적인 요소가 한 98%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 55%가 얼굴 모습이나 표정, 용모 복장, 뭐 컬러 체형 같은 시각적 효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35% 청각적 효과, 목소리, 음향, 말씨, 속도 그 다음에 나머지 7%가 말의 단어 표현력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55% 중에 해당하는 이 복장에 대한 것을 가지고 첫인상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본인의 존재감을 높일 수 있는 시도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스타일이 첫인상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보자. 스타일이라는 것은 저희가 의복이 중심이지만 사실은 뭐 헤어스타일부터 발끝까지 전체를 우리가 그 스타일을 형성하는 요소로 보고 있죠. 그래서 패션에서 좀 엣지 있는 스타일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신감 있고 개성 있는 새로운 스타일, 기존에 누구나 다 입고 있는 클래식한 스타일, 현재 유행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것과는 달리 좀 한 발 앞서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 지금 보시는 사례를 잠깐 제가 설명해 드리면 혹시 일본 디자이너 브랜드 중에 여러분 요지 야마모토 아세요? 플리츠 플리즈라고 주름 옷을 우리나라에도 지금 중년층들이 많이 입고 계시죠. 이제 그걸 디자인한 이세미야께, 그다음에 여기 지금 빨간 옷이 레이카 코보라고 브랜드 이름은 꽃무대 갸르송입니다. 그 세 명의 일본 디자이너가 80년대 그 프랑스 파리에서 이 의상을 만들면서 기존에 이제 유럽 사람들은 옷이 그 인체의 볼륨을 잘 나타내는 그런 그 형태의 옷과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한복을 생각해 보시면 사실 우리 한복은 평면적인 패턴이에요. 일본 옷도 그렇고 중국 옷도 그렇고 입체적인 패턴이 아니고 그 평면적인 패턴으로 옷을 입었을 때 인체에 맞는 아름다운 볼륨을 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그 패턴적인 아시아적인 옷의 요소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름대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창의성을 통해서 이 기존의 유럽 의상, 유럽 의상이라는 게 사실 뭐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의상들인데 거기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준 디자이너들 중에 그 세 사람입니다. 그래서 색깔도 우리 옛날에 교복 입었던 검정, 뭐 무채색 이런 것처럼 무채색 중심의 옷과 사이즈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프리 사이즈, 그 다음에 스타일도 이렇게 좀 프리 사이즈인데 입는 사람에 따라서 옷의 형태가 좀 달라질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그래서 이 패션에서의 어떤 요소들을 새롭게 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고요. 아직까지도 이제 이 세 사람들은 그런 디자인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끝에 보면은 남성복인데 남성들 우리나라도 그렇고 조선시대도 그렇고 그 서양에서의 뭐 17, 18세기 남성복은 정말 여성복 못지않게 아름답고 섬세하고 뭐 수도 많이 들어가 있고 화려하고 그런 옷들이었죠.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부르주아 계층이 생기면서 다들 지금 그 양복 스타일의 넥타이 마냥 스타일로 통일해버리는 그런 형태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쭉 입고 오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다양한 그런 스타일로 변해가는데 이 드레이프가 있고 이런 옷들은 여성적인 그런 스타일일 수 있는데 이제는 남성들도 그 치마를 제한한 그런 디자이너도 있고 이런 조금 변화된 스타일들을 시도해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스타일에서 조금 벗어나서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기로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시도하려는 것이 뭐 여러 가지의 다양한 우리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짧은 시간에 좀 더 어렵지 않으면서 하려고 하니까 우선 옷을 하려면 뭐 소매를 달고 뭐 여러 가지를 박아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박음선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그 여성인 경우에는 가슴, 허리, 엉덩이 부분에 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 볼륨을 맞추려면 그 기본 패턴에 뭐 들어가는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제외하고 하자니까 기존 옷과 다른 조금 오픈된 여밈의 개방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 옷의 형태를 조금 새로운 느낌으로 만들어보는 것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타일을 우리가 아방가르드 룩, 아방가르드라는 것은 뭐 비욘드로 그 이세미야께가 얘기하는 것은 비욘드 더 타임, 그러니까 전위적인 뭐 아주 특이한 이런 것보다는 지금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새로운 것을 생각하는 이러한 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지금 만들 때 이제 그 바느질을 하는 것 대신에 그 여밈을 묶을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징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징을 장식으로 사용한 사례들을 지금 여기 좀 찾아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원래는 이런 오핀이라든지 징 이런 것이 80년대에 펑크 스타일 뭐 이런 에서도 많이 보여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지금은 펑크 스타일 스트리트 거리에서 젊은 층들이 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으면 거기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서 훨씬 더 좋은 그런 약간 좋은이라기보다 약간 고급 그런 브랜드에서도 그런 아이디어를 얻어서 조금 더 세련되게 활용하는 그런 사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사용하시는 그 옷의 재료는 그 기본적인 옷의 색깔, 검정, 네이비 블루, 그레이 또 세 가지 색을 저희가 준비했고요. 거기에 이런 그 스터드 징을 써가지고 그 개인적인 색채를 디자인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색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와 그 색을 봤을 때 느끼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미지는 크게 나누면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고 부정적인 이미지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뭐 지금 그거를 다 쓰면 너무 많아져서 이 징들을 택할 때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강조색, 액센트 컬러를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표현될 때 밑에 바탕색과 배색대에서 느껴지는 그 색의 이미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흰색은 깨끗하고 순수한 느낌을 주고 빨강은 강렬하고 정열적인 것, 주황은 따뜻하고 쾌활한 느낌, 노랑은 밝고 화사한 느낌, 녹색은 상큼하고 젊은 느낌, 파랑은 캐주얼하거나 좀 활동적인 느낌, 보라는 세련되거나 시크한 느낌, 분홍은 여성적이고 낭만적인 느낌, 검정은 세련되고 클래식한 느낌, 은색은 현대적이고 좀 은은한 느낌, 이런 느낌을 줄 겁니다. 우리가 그 패션에 사용되는 그 색들을 전체적으로 찾아보면 그 저채도, 그러니까는 좀 색감이 회색에 가깝고, 그러니까 강렬한 색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베이지, 회색, 검정, 네이비블루 이러한 채도가 낮은 그런 색들이 제일 많이 쓰이는 색이에요. 그리고 유행색으로 뭐 그린 녹색이 많이 보인다. 지금 최근에 빨간색이 많이 보인다. 이럴 때 빨간색이 굉장히 많이 보이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도 그거는 약간 강조색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띄어서 그 색을 우리가 느끼는 거지 그 색이 아까 말씀드린 기본색만큼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택하여 쓰시는 색은 강조색으로 사용되는 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옷 만들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저희 그 대학원생들이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옷 만들기를 어렵지 않게 해보려고 진행을 한 거고 그렇게 해서 좀 새롭게 만들면 재미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료를 저지원단을 지금 그 세 가지 색을 준비했고요. 원하시는 색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터드징을 1인당 50개씩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메꾸는 부분을 잘 배열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골무하고 그 오핀으로 이렇게 묶은 부분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원단은 그냥 똑같이 저희가 크기를 마련했어요. 폭이 150cm, 길이가 100cm. 그러면 그것을 하나씩 이 책상에 펼치시면 되고요. 거기에 저희가 드리는 동그란 그 종이 잘라 놓은 게 있어요. 그 형태 두 가지를 사용하셔서 본인이 원하시는 그런 위치에 구멍을 2개 뚫으면 됩니다. 이 구멍 뚫는 거에 지금 요거 둘레가 이렇게 있는 것의 둘레를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엉덩이 둘레, 허리 둘레 들어가는 것, 나중에 안으로 입을 수 있는 것. 그 둘레 2개를 이렇게 뚫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2개를 어떤 위치에 뚫는가? 아까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우선은 위에서 한 30cm 정도 아래에 사용하시는 게 길이가 너무 짧아지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2개를 뚫은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접어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10cm 이상 벌어지면 좀 타이트한 옷이 돼요. 그러니까 본인의 신체를 좀 타이트하게 하면서 몸매를 드러내고 싶으시면 조금 폭을 넓히셔도 되고, 그래도 약간 여유 있고 헐렁해서 좀 드레이프가 많은 게 좋다고 하시는 분은 차이를 조금 좁히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10cm 이내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 요 두 거리가 많아지면 타이트해지는 거고, 조금 좁아지면 조금 여유가 생기는 거고, 얘를 반대로 아래 위로 조금 넓히면 옷의 길이가 짧아지고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위로 해서 이 폭을 넓히면 길이가 짧아지는 거고요. 길이를 10cm 이내로 하면 그냥 적절한 그런 길이로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그 위치를 정하셔서 2개 구멍을 가위로 잘라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선을, 요 2개 가운데 선을 중심으로 얘를 접어요. 그래서 요 선을 거쳐가지고 여기를 원래는 바느질로 박으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우선은 저희가 이런 그 오핀을 드렸어요. 오핀으로 박는 것 대신에 이렇게 둘러서 오핀을 꽂으시면 박는 거를 대체하는 게 될 겁니다. 근데 나중에 얘를 뒤집어서 이렇게 이 징을 박아서 장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접을 한 1cm에서 1.5cm 정도 여기를 남겨놓고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걸 박으신 다음에 다시 여기 A1과 A를 반대로 이쪽으로 해가지고 놓으시면은 지금 여기 구멍 뚫린 부분이 이쪽으로 이렇게 되고요. 요것처럼 이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지금 이 형태처럼 이렇게 되는데, 이쪽으로 이제 요 2개가 붙어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것이 옆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옆선이 됩니다. 양쪽이 옆선이 되는데, 이쪽은 꼭 여기에 붙어 있지 않고 이렇게 약간 뒤틀리면서 자연스러운 형태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옆선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옷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인체가 움직일 때 방해를 하지 말아야 되고 입고 벗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목이 들어가고 뒤집었을 때 목이 들어가고 어깨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밑으로 입을 때 엉덩이가 들어가는 이 정도의 그 들어가는 여유분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팔을 빼서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팔이 나오도록 한 20cm 남겨놓고 여기다가 본인이 원하는 징을 박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목이 나오는 부분이고 여기가 또 다른 팔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cm 정도 띄워놓고 여기를 막으시고, 한 30cm 정도 목이 나올 부분을 놓고 여기를 막으시고, 아까 이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팔 나올 부분 남겨놓고 여기 막으시고, 이 정도로만 박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입어보신 다음에 여기에 징이 박히기를 원하지 않으시면 그냥 그 오핀 꽂은 거 놔뒀다가 나중에 집에 가서 박으시면 되고요. 원하시면 여기다가 징을 박으면 이게 또 앞부분에 이렇게 장식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그냥 입고 이제 어떻게 얘를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형태들이 조금 달라질 겁니다. 근데 이제 요 길이는 제가 지금 1m를 드린 거고요. 길이를 훨씬 더 2m 정도라든지 길게 해서 이걸 한번 만드시면 원피스 형태가 돼요. 그럼 훨씬 더 이 볼륨감이나 드레이프는 더 멋있어집니다. 근데 지금 이제 여기서 작업하기가 그건 어려워서 저희는 좀 짧은 거 드렸으니까, 나중에 마음에 드시면 댁에 가셔서 조금 더 길게 해서 만드시면 훨씬 더 멋있는 옷을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서로 나누면서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셨는데 아마 집에 가서 두꺼운 벗으시고 맨살 입어보시면 더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요 하는 방식을 이용해보고 싶으시면 원하시는 소재, 약간 두꺼운 소재 사셔서 이 볼륨을 넉넉하게 하셔서 만들어 보시면 아마 더 멋있는 옷을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